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에 투자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또 미국 투자에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파이낸셜 뉴스 미디어 그룹 FN 이노에듀의 조병학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뭐 종잣돈도 없고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말하는 투자는 한 달 만에, 뭐 세 달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네. 우리가 옛날에 적금을 들듯이 평생 저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ETF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크게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매월 월급 날마다 남는 돈들, 남는 돈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목표로 하는 돈들을 빼서 저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쉬운 살이라고 하더라도 은퇴할 때까지 아직 10년 동안 저축할 수 있고 40세라고 하면 거의 20년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좀 건강하신 분들은 뭐 65세 이상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25년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매월 조금씩 저축하고 저축한 돈이 계속 이자에 이자를 붙여가면서 커가면 은퇴 후에도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편안하게 그 돈을 조금씩 찾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네.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투자 세상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시장은 미국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중국이 유리할 수도 있고 미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뭐 세계 경제 상황들을 봐야 하니까요. 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겁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네. 하지만 무턱대고 중국에 투자했다가는 또 낭패 볼 확률, 그러니까 위험도 같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저는 우리가 노후에 써야 될 돈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끝까지 자기 덩치를 불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안전한 화폐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하고 기왕이면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단시간 안에 종잣돈 1억 원 정도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액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15%만 불어놔도 1,500만 원 정도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후가 됐을 때 내가 일하지 않고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뭐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수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으로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젊어서 빨리 1억 원을 만들고 그 돈이 계속 불어갈 수 있도록 저축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일종의 복리 효과 같은 걸 누리기 위해서 좀 빨리 종잣돈을 모으고 그걸로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복리 효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저축해 놓으면 10% 이자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1,100원이 돼 있겠죠. 네. 1년 동안 성장해서.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1,100원이 다시 10%가 성장을 해서 110원이 이자가 붙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자를 계속 붙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방법을 계산할 때 우리가 7-2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이자율을 72를 나누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 이자다 그러면은 72를 10으로 나눠보면 7.2년 정도면 2배가 된다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15% 정도 되면 72를 15로 나누면 4.8 정도 나오니까 5년이 채 되지도 않는 기간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불어날 수 있는 곳, 올해 많이 성장할 곳이 아니라 연평균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게 곧 복리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평균으로 그렇게 가장 수익이 많이 날 곳 중에 하나를 이제 미국 투자로 보셨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이렇게 많은 이게 어떤 투자 비중을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 미국 국채도 투자할 수 있다, 뭐 금도 할 수 있다. 또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관심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뭐 비중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간다든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찾아보면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 자료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원자재라고 하더라도 오르지 않는 원자재들도 있습니다. 그냥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뭐 50불을 아래로 놓고 뭐 최대 70불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계속 직면해 있고,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계속 크게 터졌을 때는 뭐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경험도 했는데, 어쨌든 원자재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금은 연간 7%씩 성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5%까지 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3년에서 4년치가 한꺼번에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온스당 지금 1,85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이 7% 정도 성장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보면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300년 동안 거의 10.2% 성장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럽의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을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선정하는 S&P 500 지수에 속한 그 500 종목들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S&P 500이 지수가 12% 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연평균으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스닥 100 아주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나스닥 100을 보면 나스닥 100은 15%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퍼센트 차이가 안 나 보여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70의 법칙으로 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7% 금은 10년에 2배가 됩니다. 네. 10%는 7년에 2배, 12%가 7년에 2배가, 10%가 7년에 2배입니다. 그 다음에 12% 성장하면 6년에 2배가 되고, 15% 성장하면 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차이가 엄청난 성장률 차이를 만들고, 내 돈을 긴 안목으로 보면 빨리 2배, 3배, 뭐 8배, 10배 이렇게 불리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는 나스닥 여기에 몰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연평균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냥 연평균을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곳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뭐 가장 수익률만 높은 곳으로 갈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뭐 금으로도 가고 채권으로도 가고 뭐 주식으로도 가고 이렇게 분산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조금 다른데요. 개인은 최대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그렇더라도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들은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덩치가 큰 부동산이나 금도 좋은 방법이죠. 수익률은 좀 낮지만. 하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십사 말씀드리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으시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월급 내가 아껴서 저축해야 되는 그 돈들은 좀 10% 이상 되는 곳으로 갈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TF는 그 나스닥 100이라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그 구성된 종목들을 똑같이 구성을 해서 실제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금융 상품들이고 실제로도 이 펀드들이 들어가서 그 종목들을 실제로 삽니다. 일반 주식들을. 그렇게 해서 펀드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서 모으시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QQQ 같은 것들 그래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키우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름다운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쭉 올라가는. 물론 우리 작년에 코로나 위기 같은 그런 때는 모두가 다 빠지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계곡을 한번 내려갔다 오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연평균 15%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날 계속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 게 최근에 이제 한국 투자 열풍이 불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뭐 미국에 못지않게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동시에
미국의 주가가 워낙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짧은 기간만 한번 놓고 보면 2020년 1월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때 한국은 뭐 2000대 초반 지수였고 미국도 뭐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왔지만 미국도 잘 못 오다가 거의 2019년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고 2020년에는 조금 올라갈 텐데 문제는 그동안 쌓여있던 이런 여러 가지 양적 완화도 하고 했던 그런 돈들 문제로 인한 버블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같이 다 풍덩 빠졌다가 우리 똑똑한 동학개미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네. 살려놨죠. 1,400대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그거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3,2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걸 보여줬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걸 많이 해요. 특히 거기는 이제 경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보다 부서졌기 때문에 돈 풀기를 엄청나게 했고 그 영향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 이런 상황들이었고 그 바람에 이제 미국 투자한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2020년까지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한 5% 이상 더 많이 올랐었는데 환율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달러 자산으로 평가해 보면 똑같이 올랐고 그 달러 가치는 뭐 지금은 이렇지만 다시 어떤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가 오겠죠. 대신 이제 단기를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좋아졌고 앞으로 다시 재평가 받으리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돈이 다 들어가 있지 이런 그 금융자산에 특히 주식에는 뭐 거의 20%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부동산이 훨씬 크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들은 반반 돼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단기간에 폭등하는 일은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네, 연평균으로 반드시 회귀하게 되고 많이 오른 거는 다시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의 심리학적으로도 이거는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새로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고 미국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한국은 그동안 좀 덜 평가받던 주식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형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뒤쪽에 이제 가서 이제 환율만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요. 미국에 투자할 때 테슬라 봐라. 저렇게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급격한 상승률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이 답답해 ETF 투자하면 예. 저렇게 테슬라 같은 진짜 화끈한 주식이 있잖아. 이렇게 개별 종목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네, 저는 미국에서는 개별 종목을 하려면 한국에서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에 10배는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밤낮의 시차가 하나 생기고 있고요. 밤새야 되죠. 그 잘못해서 개별 종목. 예, 네. 밤낮의 시차가 하나 생기고 있고 미국은 장이 끝난 후에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주식들은 대부분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니콜라 같은 그런 수소트럭 회사 뉴스를 접할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고 무턱대고 들어갔다는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크게 올랐을 때에 비해서 지금 니콜라는 4분의 1 토막이나 있는 상태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 미국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대단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런 종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소개를 하면 뭐 저는 앞으로 가장 유망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를 우주 개발이라고 보거든요. 우주 여행이나 개발.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고 하지만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들 눈여겨봤다가 한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때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런 바이오 기술로 보면은 그 구글에서 투자한 23and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3andme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세계 최대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제약사들에서 이 회사 자료를 쓰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이제 상장하면 엄청난 네. 이익을 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그 리처드 브랜슨이 운영하는 버진 그룹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재작년에 그 미국 멕시코주에 우주 공항을 완성을 해서 거기서 우주 여행할 준비를 다 마쳤고 곧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한 6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 지금 그 스페이스십 2를 개량한 새로운 우주선으로 민간 우주여행의 시대를 제일 먼저 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이 회사 주가도 상장 이후에 2배 정도 올랐고 이 회사를 품고 있는 ETF들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뒤쪽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회사를 발굴하고 공부하고 계속 추적한다는 건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ETF라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ETF는 지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S&P 500을 추종하는 SPY라는 그런 그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1993년에 설정이 됐습니다.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사에서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펀드에 돈이 모이면 S&P 500 지수의 구성 비율대로 주식을 편입합니다. 시가총액 비율대로 네. 착착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특정 시점에 보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4.02%입니다. 그러면 펀드에서 4.02%를 삽니다. 2등하는 애플이 3.82%였어요. 그러면 3.82%를 사고 500등 하는 친구는 뭐 거의 없죠. 아주 조금이고 실제로는 504개 종목 끝에는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504개 종목을 편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 지수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수가 변할 때마다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대로 계속 중간중간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조금씩 틀려지는 거는 이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도록 만들죠. 근데 S&P 500 지수가 그러면 거꾸로 풍덩 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지수 산정 방법을 보면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등 하던 친구가 100등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시가총액 비율이 쭉 빠지겠죠. 그만큼 펀드에서 팔아치웁니다. 지수도 똑같이 편입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500등 바깥으로 밀려나면 빼버리죠. 똑같이 빼버립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계속 탈락시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1년 동안 공부한 거, 10년 동안 공부한 것만 지수로 가지고 갑니다. 이런 거네요. 전교 1등부터 500등까지 너만 들어와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어지간해서 무너지지 않죠. 미국 경제가 막 확 거꾸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서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예. 아까 말씀하신 SPY나 이 QQQ 같은 경우는 이제 S&P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을 추종하는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 뭐 우주 개발이라든가 예, 그렇죠. 또 건강이라든가 이쪽에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대는 뭐 전기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특성화된 어떤 그런 ETF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상품을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ETF가 우리가 접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Y 같은 S&P 500 추종하는 ETF는 만들어진 지가 이제 30년이 다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1993년이니까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1999년에 설정됐고요.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정된 ETF들이 이제 1세대들이고요. 그다음에 2004년 정도 오면 섹터를 추정하는 ETF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필수 소비재들로만 구성된 ETF가 좋을 것 같아. 필수 소비재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그냥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소비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 샴푸, 뭐 콜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다고 뭐 비누 안 쓰고 머리 샴푸로 안 감고 그러는 거 아닌 것처럼 얘들은 그냥 다른 상대적으로 소비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섹터형 ETF들이 나타난 게 2004년이고요. 2006년에는 이제 원자재 ETF도 나타났고, 2009년에는
어떤 특정 성향을 추종하는 ETF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하는 ETF 또는 나는 바이오주가 앞으로 미래가 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이오주 ETF. 나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지금은 뭐 좀 어렵지만 우주 개발이나 심해 개발하는 ETF나 사고 싶어. 뭐 이런 ETF들이 계속 설정이 돼서 나오고 있고 네. 그걸 골라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취향에 맞게 다 선택할 수 있게 이제 정말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1년에 전 세계에 한 500개 가까운 ETF가 설정이 새로 되고 있고 네. 새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ETF는 뭐 6,000개를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좀 투자하는 것 중에서 좀 특징적이고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런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으로 좀 경제에 영향을 덜 받고 네.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둘 그럴 분야의 이제 ETF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ETF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변하지 않는 정책이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기술들은 세계 1위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를 복원한다든가 하는 그쪽 산업에 속한 회사들이 같이 국민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OECD 같은 경우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의 바이오 경제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ETF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IBB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아이쉐어즈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입니다. 근데 이제 이 IBB는 혁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1년 거의 다 됐는데 그때쯤 1년 전쯤에 어떤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모더나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 이름을 이거 뭐지? 그래.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회사가 됐죠. 전 세계인 중에 상당 부분이 알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회사에서 네. 만든 백신으로 이제 네.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의 ETF에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모더나라든가 바이오 기업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암젠 우리가 그 타미플루 아시죠? 네. 이런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인체 치명적인 이런 독감들 치료하는 타미플루,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제일 먼저 등장했던 렘데시비르를 만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고의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IBB는 대단한 실적을 냅니다. 두 번째로는 XBI라는 ETF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134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134개 기업을 아까 SPY나 QQQ처럼 이렇게 시가총액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0.7에서 뭐 1.1% 범위 내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개 종목이 같은 유사한 비율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잘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회사들이 이노비오나 노바백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노바백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텐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그 1,000만 회분의 그 백신을 들여오기로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 1년 반 전에 주가가 0.37달러였습니다. 0.37달러요? 네, 지금은 127달러입니다. 얼마 전에는 200달러에 육박했었는데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 혁신 바이오 기업들이 언제는 여기서 뻥, 언제는 여기서 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정말 혁신을 모아놓은 거죠.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노바백스를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하지만 이 XBI로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할 수 있겠죠. 네, 거꾸로 또 반대로 망해도 좀 타격이 덜하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망합니다. 네. 한번 올라가면 거의 이제 그 회사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혁신 기술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갑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주식들을 그 인공지능이 운영하는데 사람이 운영하는 ARK 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ARKG라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게놈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40개가 조금 넘는 이런 수준의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ETF로 40개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리스크도 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긴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비용이 있어서 조금 운용 보수가 비쌉니다. 대개 이제 ARK가 붙은 이런 ETF들은 0.7% 정도 되는 0.7. 운용 보수를 이제 물어야 우리나라 됩니다. 저 ETF랑 좀 비슷하군요. 운용 보수가. 뭐 예, 조금 예, 그렇습니다. 비싸지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ETF들은 이제 많이 싸졌습니다. 네. 저희 그래요?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낮아졌네요. 똑같은 수수료가? 거 운용 하면서 수수료. 한국에서는 네. 수수료를 2배, 3배씩 챙긴다고 하니까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미국이나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ARKG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 최근에는 실제로 사람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인공지능이 투자하는 이런 ETF도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캔쇼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2013년에 하버드에 다니던 데니얼 레들러라는 친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뭐 몇 번 여기저기 인수되다가 지금은 S&P 500 지수를 산정하는 S&P 글로벌에 인수가 돼 있습니다. 이 캔쇼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미래를 이끌어갈 16개의 대표 기술 지수를 선정하고 그 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ETF를 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말, 2018년 말 해서 이제 이런 ETF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캔쇼 ETF들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나노기술 유전공학을 딱 묶어갖고 콤프라는 KOMP라는 콤프라는 캔쇼 ETF를 만들어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사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로봇,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우주공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FIT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가장 각광받는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죠. 이런 재생에너지를 묶어놓은 CNRG 같은 이런 그 ETF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거래량이 적어서 소개해드리긴 좀 그런데 시메나 아까 우주개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투자하는 락트가 있습니다. ROKT. 사실 거래량이 하루에 10,000주도 안 되는 날들이 태반이어서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얘네들이 편집하는 종목이 늘어갈수록 아주 가장 크게 혜택을 볼 그런 ETF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한 ETF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투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ETF 투자한다고 좀 결심을 한 다음에 혹시 이제 투자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언제 사야 되는 건지,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사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투자하는데 권하는 방식은 월급날 사는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제 상황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세계 경제의 경기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뭐 거의 2008년 이후로 계속 전 세계가 돈 풀기를 해왔고 부동산 시장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다 몰려가는 바람에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불과 몇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서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미국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이제 QQQ를 중심으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1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 50%가 1월 기준입니다. 2월 말부터 3월 달에 대폭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2배도 더 오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투자하신 분들을 먼저 보면 일단 수익을 많이 냈죠.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제일 미국이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빠졌을 때 또는 그 이전 이렇게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하다가 1,28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1,080원을 터치하고 1,1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환율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1.9조 달러 추가로 경기 부양할 텐데 사실 이 돈은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일부는 들어가지만 제조업 다시 재건하는 데 쓰이고 하는 이런 기업의 투자로 상당 부분이 쓰이긴 할 텐데 어쨌든 돈은 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원달러 환율로 보면 이 달러 약세가 계속될 거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연준의 의장이나 또 새로 재무장관에 내정된 옐런 네. 제니 옐런. 예, 제니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네. 다들 비둘기파잖아요. 그렇죠. 예, 돈 푸는 거 좋아하시는 예, 분이었던 것 물가 같아요. 좀 올라도 그냥 가야지. 네. 사람들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쓰고 뭐 그래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2년 동안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예. 네.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최소한 올해는 그 상태 그대로 갈 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 잘못하면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달러는 약세를 지속할 겁니다. 전문가들 평균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80원 되니까 멈칫멈칫하는 거죠. 네. 그러다 다시 반등해서 1,100원 되고 그러는데 1,050원도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움직인 구간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구간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1년 동안 최꼭대기는 1,280원 근처까지 갔었고 지금 1,100원이고 그렇죠. 거의 뭐 17, 8% 빠졌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한 50원 더 빠져서 뭐 1,050원이 깨진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밑으로 내려갈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오히려 내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환율이 좋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투자 시작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에서 조금 더 내려갔다가 한참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계속 더 우리 돈 넣고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면 환율로도 이득이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돈 풀기가 끝나고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장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버블들의 문제하고 섞여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평생 월급을 조금씩 모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 다시 뭐 경제가 좀 출렁거리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시기까지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돈 풀기가 계속될 거고 실물 경제가 좀 살아나서 돈 풀기를 그만둘 때 그때는 좀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미국 투자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만큼 진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오른 나라가 진짜 드무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는 역시 좀 좋게 볼 가능성이 많은데 한 가지 문제는 닷컴 버블 같은 특수한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해피름 내가 살 때가 왜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닷컴 버블 때 만약에 직전에 샀다 그러면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고 다시 이제 본전까지 오는데 한 15년 걸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꼭지에 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은 지금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전 세계가 같이 돈 풀기를 했고 전부 빚을 내 가지고 돈 풀기를 잔뜩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면 정부로서는 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금리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된 달러들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도 같이 금리 인상해야 되겠죠. 금리 인상이 너무 급속하게 돼버리면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건 뭐 최근에 현금화도 쉽지 않고. 예, 현금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끌로 집을 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뭐 큰 리스크가 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미국의 스탠스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장기 불황에 빠질 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건데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불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문제들이 계속하고 계속 늘고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자리에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는 상황으로 더 빠르게 가버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좀 끔찍하죠. 네. 그 얘기했던 그런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급속하게 진척시킬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사람들 못 만나고 하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사람이 직접 주문받지 말고 키오스크로 주문받고 커피 기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숫자도 줄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 안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대원칙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뭘 주의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지표? 아니면 어떤 시그널? 많은 분들이 그 미국의 국채 10년물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채권 잘 하시는 분들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저보다 이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낼 효과라는 게 결국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 정부의 조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그냥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에 엄청난 지수의 변화를 초래할 큰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순식간에 거의 6%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 우리나라 지금 상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그냥 초죽음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그런 금리 인상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이제 좀 미국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해, 어느 나라 시장에 투자해, 어떤 종목에 투자해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SPY는 연간 12% 성장하고 나스닥 100 추종하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15% 정도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이 기술주 규제라든가 은행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올해부터는 이런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보다는 SPY처럼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회사들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SPY 같은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고 절반 남고 절반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나는 이런 산업이 확실하다고 봐.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 분석해보고 와 대단하네. 그러면은 한번 그런 ETF 찾아서 투자하시고 하면 좋은데 대개 보면 제가 제일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게 저 3개월이나 투자했는데 2%밖에 안 올랐어요. 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2% 올랐을 때가 정상인 거죠. 정상이죠. 사실 3개월에. 근데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도 아니고 지금 내리락 구간도 아니고 올랐다는데 이거를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한국 뭔 주식 사서 더블 났다는데. 근데 저는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런 수익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연평균 15% 또는 12%에 투자해서 12% 6년에 2배, 15% 4.8년에 2배. 이 정도면 한번 1억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5%로 수익을 내면 5년 후에 2배가 되죠. 1억이 2억 됩니다. 10년 차가 되면 4억 됩니다. 15년 차가 되면 8억이 되고 20년 차가 되면 16억이 됩니다. 16배로 커졌습니다. 수익이 15억이 났습니다. 수익이.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지 2배 올랐다면 어느 날 반토막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계속 수시로 제거하면서 성장하는 회사들을 앞으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ETF에 투자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반드시 이기는 방법입니다. 대신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최대로 15년 줬거든요. 그러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15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8억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8배로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잘 활용하시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 위기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좀 피해가면 될까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를 수 있는 안전한 화폐, 안전한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네. 무조건 달러로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2년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뭐 5년 후에도 뭐 그럴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럴 때 가면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걸 예.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옛날에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뭐 그 선진국에 투자를 하죠. 하지만 그쪽에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걸 다 달러를 갖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본이 경제 위기가 왔는데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면 그런 안전한 자산으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대체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서 뭐 속단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금과 같은 자산들이 있죠. 그런 구간에 들어가면 금값이 확 올라가죠. 그럴 때 달러로 금을 산다든가 하면은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덩치가 크신 분들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같이 혼용을 해서 공부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파이낸셜 뉴스 미디어 그룹 FN 이노에듀의 조병학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1, fight.